자, 교재 123페이지 소화론이 됩니다. 너무 기대되죠?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연소, 폭발, 화재라고 하는 것을 제1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2부가 이제 이 소화입니다, 소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거의 여기서 어느 정도 출제 비중이 되고 있냐면요. 거의 뭐 9문제에서 10문제 지금 뒤에 요 책 1권 뒤에 나오는 부분이 9문제에서 10문제.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출제 경향이 소화 파트에서 10문제 정도, 9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화재 뭐예요? 예방 분야가 됩니다. 화재 예방 분야가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보면 화재 예방 분야에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연소였습니다. 연소. 두 번째는 뭐였어요? 폭발 이렇게 써놓읍시다. 폭발. 그리고 뭐예요? 화재. 이거 배운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거로 끝냅시다. 자,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화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소화예요. 소화. 오케이? 소화. 소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을 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불을 끄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소화시킨다. 그 소화가 아닌 거예요. 알죠? 그죠? 점심 먹었어요? 그죠? 점심 맛있게 먹었죠? 자, 소화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소화가 되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되죠, 사실은. 누워 있으면 소화가 돼요? 안 됩니다. 화재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불은 꺼집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진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그려봅니다. 선이 똑바른가요? 어느 쪽으로 또 기울어 위로 올라갔나요? 딱 맞아요? 예.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자,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소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필요해요. 기본 이론. 네? 기본 이론이 됩니다. 기본 이론. 흐름이 있어요. 뜬금없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소화에 대한 기본 이론. 소화에 대한 기본 이론은 어디서 다 갖고 올 수 있냐면요. 우리가 배웠던 연소 파트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오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소화를 뭐를 이용해서 소화를 할 건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물만 있었으면 됐죠. 물만. 그래서? 근데 지금 어때요? 물로만은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화 약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소화 약제에 대한 부분. 근데 그런 약제를 우리가 사실 우리가 총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총알이 무기죠. 대포, 포탄이 있어요. 그죠? 무기,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손으로 던져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화 약제라고 하는 것은 물 또는 가스계 이런 것이 있어요. 양동이로 퍼나 날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작동하게끔 하는 어떤 설비들이 필요한 거죠. 시설, 설비. 이런 것들 우리는 뭐예요? 소방 시설이라고 합니다. 흐름이 있는 거죠. 그냥 뜬금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배우는 것이 그런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와 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화재 같은 경우는 물로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그죠? 우리가 화재에서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많이 여러분들 쪽에서 많이 다루게 되냐면요.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덴저, 그죠? 덴저러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항, 그죠? 근데 그러한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위험물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실무를 할 때 다룹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실무를 할 때 어떤 고압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소방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위험물을 다루는 것은 어느 정도 거만 다루냐면요. 관계법규에서 다루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위험물만 좀 다루게 됩니다. 이것을 너무 확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위험물에 관련된 뭐 고압가스라든지 또는 운반을 할 때, 항공할 때 또는 기차로 어떤 위험물이나 이런 것들을 운송하거나 운반할 때 상당히 어떤 규제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여기서 배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습이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입문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위험물은 어떤 거다? 소방관계법규에서 얘기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있는 위험물 정도만 여기서 다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1류 위험물, 2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이런 정도만 좀 알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소방관계법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뭐가 있어요? 특수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규를 하신 분들은 배웠어요, 벌써. 뭐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조리기구 이런 것들 불을 사용하는 조리기구와 관련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불을 사용하는 설비고요. 석탄, 가연성, 고체류, 가연성, 액체류, 볏짚, 넝마, 종이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일정 수량 이상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특수 가연물이 됩니다. 이거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통상적으로 기본이론과 소화약제 3문제, 소방시설의 3문제, 위험물, 특수가연물에서 3문제. 그래서 거의 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올 4월 달에 출제가 됐습니다. 몇 문제? 한 9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 거예요. 됐다 많이 나왔죠? 아마 여기서 아마 5문제 정도 출제가 됐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 1권에서 몇 문제가 난 거예요? 14문제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공부한다? 소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이론에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요. 이런 틀이에요. 전체 배우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살펴드리는 거예요. 연수의 3요소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4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키타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연소의 3요소는 뭐가 있어요? 가연물, 점화원,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만 해결하면 어떻게 연소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용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연물을 없애는 그죠? 제거 소화가 됩니다. 제거 소화. 근데 제거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어렵겠죠. 특별하게 연료 탱크에서 연소가 된다면 그것은 좀 쉬울 거예요. 밑에서 빼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염된 거기 때문에 빈 통에 다시 그걸 담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하튼 제거 소화가 있습니다. 점화원은 우리가 물로 이용해서 어때요?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냉각 소화가 됩니다. 냉각 소화. 산소 공급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액체 가연물인 경우에는 어때 그 농도를 15 볼륨 %로 낮추면 어떻게 돼요? 질식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질식 소화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자, 연소의 4요소에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에서 보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화학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촉매들, 발생되는 촉매를 어때요? 억제시키죠. 그래서 어때요? 어떤 화학적 결합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명 화학적 소화 또는
제가 억제라는 표현을 썼죠? 억제 소화. 또는 반대가 된다라고 해서 부촉매 소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 이론을 가지고 이제 또 공부하게 됩니다. 큰 그림은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소화약제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과 거의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자, 일단 구분해서 본다면 소화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수계가 있다. 수계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물을 이용한 거예요. 꼭 물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물을 이용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샤워했어요? 그죠? 샤워했습니다. 샤워할 때 어떻게 해요? 물로만 이렇게 해요? 비누로 합니다. 비누로 하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 거품, 그 물을 이용해서 거품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물만 이용하면 거품이 발생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혼합 재료 같은 것들이 어때요? 들어가서 거품을 발생하게 하죠. 그렇게 즉 물을 이용한 것들을 다 우리는 뭐예요? 수계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포소화약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 수계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가스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하게 됩니다. 가스계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요 놈은 어디서 많이 해결할 수 있냐면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를 선택하신 분들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분법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4분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법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수가연물 어디요? 1분법이에요. 그렇죠?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서? 소, 경, 피, 소라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이용해서? 소화 설비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피난을 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소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가 됩니까? 경보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보 설비를 작동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관광기라든지 피난기구라든지 또는 피난구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때요? 피난 구조 설비가 되죠. 피난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누가 있어요? 관계인이 존재하게 되죠. 그 관계인이 어떻게 해요? 초기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기 소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소화 용수 설비라고 합니다. 초기는 그렇게 관계인이 해결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5분 이내에 도착해서 여러분들의 전문가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필요한 설비들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소화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서 활동 설비가 됩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그 개념과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위험물이에요.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있는 제 1류부터 6류 위험물까지에 대한 어때요? 그 지정 수량과 종류를 우리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법규적인 내용일 거예요. 법규적인 내용. 그 다음에 우리는 소방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진압 대책이 중요한 거죠. 소방학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진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진압 대책, 즉 뭐예요? 소화에 대한 내용이 어때요?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방학적인
내용에서 본다면 다 뭐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화에 관련된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유언문에서도 법규적인 내용의 질문보다는 뭐에 대한 포커스가 있겠어요? 1류연문, 2류연문 이런 것들에 대한 소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 그죠?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뭐 위험물들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쉽죠?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크게 공부하려고 했던 것은 연소, 화재, 소화가 됩니다. 이 소화의 큰 틀에서 보면 기본 이론, 소화 약제, 소방시설, 그리고 위험물과 특수가연물이 됩니다. 요 안에서 그려지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 두고 지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책 123페이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제1절이 처음에 있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소화 이론이 됩니다. 소화 이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가 뭐예요? 뭐가 나왔어요? 뭐 냉각인가요? 냉각소화가 나옵니다. 냉각소화. 두 번째, 뭔지 모르겠지만 질식소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질식, 냉각,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거소화.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부촉매소화.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에 키타소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간단해요.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느냐면요. 한번 연수의 3요소를 한번 여기다 적어봅시다. 여기다 적어볼까요? 여기다 적어봅시다. 가연물, 점화원, 산소공급원, 플러스 뭐예요? 순주로, 연쇄반응.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봅시다. 제거소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산불화재에서 보면요. 산불화재 보면 산불이 막 오면 여러분들 산불을 한번 진압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계속 어떻게 연소가 계속 확대되니까 어느 일부분에 있는 나무를 확 베버리는 거예요. 벌목하는 거예요. 벌목. 산림화재에서 벌목하면 어떻게 연소 확대가 되지 않죠? 또는 양초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양초에서. 근데 지금 뭐예요?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연물을. 이 제거하는 방법에서 양초에서는 뭐예요? 입김을 이용해서 끄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불꽃으로부터 가연성 가스가 분리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가 뭐예요? 가연물이. 가연성 가스죠. 이거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그 기름을 채취하는 해양에서 이것이 한번 불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분출되는 대로 어떻게 돼요? 계속 화재가 연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은 일순간에 폭발을 이용해서 그 압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점화원을 그 불을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발생되는 가연성 가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떤 폭발. 그래서 폭발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제거 소화가 되는 겁니다. 제거 소화가 됩니다. 자, 산소 공급원이 있네요. 산소 공급원을 우리가 몇 퍼센트로? 15 볼륨 퍼센트로 낮추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질식 소화가 됩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거. 질식 소화를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요? 어떤 거?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CO2 뭐가 됩니까? 소화 약제가 됩니다. 자, CO2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죠? 가연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가연물이 될 수 있다 없다? 가연물이 당연히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CO2를 하면 반드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할 때 자동이에요. 뭐? 질, 랭, 피가 됩니다. 자, 질식소와 냉각소와 피복소화예요. 자, 여기서 좀 더 갖고 와서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소화이론 다음에는 무엇을 배워요? 소화약제를 배웁니다. 소화약제. 소화약제를 배웁니다. 그죠? 소화약제를 배우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소화약제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계와 가스계가 있습니다. 자, 수계는 패스, 가스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세요. CO2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할론, 소화약제입니다. 세 번째는 청정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청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불활성, 기체 및 어떻게 해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마지막은 분말 소화약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가스계를 지금 적어 드린 이유는 당연히 수계는 뭐가 안 돼요? 수계는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수계는 부촉매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수계는 H2O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뭐예요? 뭔가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제가 CO2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동으로 질, 랭, 피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부촉매 소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시험에 나올 거를 예상하는 거죠. 부촉매 소화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CO2는 반응할 게 없잖아요. 완전 산화 물질이잖아요.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질냉 피가 됩니다. 나머지를 제가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질, 랭, 부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 부는 뭐예요? 부촉매 소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단. 다 할론도 그렇고요. 할로겐 화합물 같은 건데 명칭만 헷갈릴 수 있잖아요. 할론 소화 약제, 불활성 기체, 할로겐 화합물 이것은 다 같은 거예요. 이것은 화학적 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 요 불활성 기체는 무엇을 안 한다? 부촉매 소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불활성 기체는 8쪽이잖아요. 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촉매 소화를 하지 않습니다. 부촉매 소화라는 얘기는 뭐예요? 화학적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화학적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자, 분말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요.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쏘면. 뜨거운 데로 들어갔죠. 그럼 분말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열분해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 돼요? 그 안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그 가스가 물론 질식에 대한 영향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주로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가스가 화학적 결합을 하는 부촉매 소화도 약간 일으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부촉매 소화를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자, 질식소화의 대표적인 게 나오면 CO2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CO2를 기억하면 어때요? 질냉, 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CO2를 기억하면 어떤 걸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냐면 무엇? 오류 위험물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류 위험물은 여기서 배우게 되죠? 위험물에 대해서 소화대시에 배우겠지만 위험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 위험물은 질식소화에 효과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자기 몸뚱아리에서 산소를 내뿜으면서 어때요? 연소하기 때문에 질식소화에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CO2를 위한 부분도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그게 다예요. 거의 다. 이해가죠? 자, 점화원을 어때요? 뭐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부분이 냉각소화인 거죠. 그죠? 냉각소화입니다. 냉각소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소화약제에 가면 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다 물로 소화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전기화제, 일반적으로 전기화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요. 하지만 물을 어떠한 형태로? 그렇죠. 무상으로 방사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가능합니다. 그죠? 또는 어때요? 이 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유리화재.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중유 같은 경우에 어때요? 중유 화재에서 어때요? 무상으로 방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소화약제에서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유류화재 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포소화약제입니다. 포.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자, 포소화약제라고 하는 것은 유류화재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포는 수계를 했어요? 가스계를 했어요? 수계입니다. 안 되지만 포를 이용한 거에서는 어떻다? 유류화재의 대형 화재에서 소화 적응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유류, 그러니까 전기, 유류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냉각소화 하면 CO2 하면 질냉피를 기억하듯이 냉각소화 하면 거의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냐면요. 금수성 물질이 나옵니다. 그죠? 금수성. 또는 어때요? 금속 화재는 어떻다? 냉각소화가 된다 안 된다? 여기서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약방의 감초처럼 지금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만 냉각소화에서는 반드시 뭐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수성 물질이냐? 금속 화재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전기화재나 유리화재에서는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촉매소화예요. 부촉매소화는 말 그대로 어때요? 화학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그 라디칼기가 생성되는 부분을 억제한다 이거예요. 억제소화. 그래서 우리는 화학적 소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부촉매소화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려면 그 문장에서 반드시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내용이 붙어줘야지만 돼요. 이거를 뭐 분해 생성물에 대한 억제 뭐 이런 부분 표현이 나오면 약간은 달라요. 연소 속도의 지연 불명확해요. 하지만 부촉매소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와 주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약방의 감초로 부촉매소화하면 여러분 좀 어렵죠? 좀 어렵죠? 자, 부촉매소화하면 이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부촉매소화 효과가 있는 이런 소화약제들이 있죠?
이러한 부촉매 소화 효과가 있는 부촉매 소화 효과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소화 약제를 가지고 어때요? 표면 연소를 하는 연소의 3요소 그래프를 잘 놓고 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숯, 목탄, 금속분, 코크스, 표면 연소를 하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촉매 소화 효과만 있는 부촉매 소화 효과로 이렇게 연소가 하는 거에 방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꺼지느냐 안 꺼지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뭐 할론 소화약제를 가지고 숯이나 이렇게 하는 분에 했을 때 방사했을 때 화재가 진압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할론 소화약제인 경우에는 어때요? 부촉매 소화를 위한 약제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이 방사가 됐을 때 숯, 목탄, 금속분, 코크스, 표면 연소를 하는 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얘들은 무엇을 이용한 거예요? 불꽃이 생성된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런 화학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근데 얘들은 뭐야? 불꽃을 내야 안 내요? 안 내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한 것은 다 기출이 됐던 거고요. 빈출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판서가 되는 것은 제가 이거를 오늘 여기 수업하러 오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까? 뭐 다르게 뭐 어떻게 이렇게 제가 정해놓고 오지 않아요. 뭐냐 하면 자동인 거예요. 그냥 늘상 나오는 시험 문제인 겁니다. 기본.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점을 맞게는 못 해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85점에서 90점 맞게는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 나와요. 기출문제에서 아주 특별하지 않은 이상 80%는 나옵니다. 나머지 4문제는 어떻게 해요? 대충 찍으면 한두 개는 맞을 거 아니에요. 85점이면 90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100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상당히 많은 학습량이 필요하지만 이런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몇 번 반복할 거예요. 몇 번. 쉽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들어봐요. 자, 키타 소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키타 소화인데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이 4가지가 기본 원리예요. 냉각, 질식, 제거, 부촉매. 이게 4가지인데 키타 소화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유화 소화, 뭐 유화, 에멀전 소화라고도 합니다. 뭐 피복 소화. 또 뭐가 있어요? 예? 예? 희석 소화. 또 뭐가 있어요? 예? 방진 소화. 이 정도까지 또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예?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타격수 필요 없어요. 타격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네. 자, 보면 유화소화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제 약방의 감초예요. 여기서 다 전파가 되어 오는 거지만 이름을 그렇게 따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뭡니까? 김정희죠. 제가 집에 가서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뭐예요? 그냥 김정희 그 자체인 거죠. 그죠?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부르겠어요? 예? 야! 아무리 그랬어. 그죠? 그죠? 자. 여러분들 자기와 여보라는 표현이 알아요? 자기. 여보. 뭔지 아세요? 갑자기 호칭에 대한 부분일까요? 여보는 뭐예요? 아버지들이 많이 여보, 자기야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보는 뭐예요? 나의 보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촌스럽죠, 그렇죠? 그렇죠? 여보. 자기는 뭐예요? 나의 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 좋은 거죠. 여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보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죠? 제가 무슨 얘기냐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건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히 우리가 피복수화는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CO2에서 들어봤어요. CO2. 근데 왜 이 키워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CO2를 피복수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CO2가 뭐예요? 공기보다
오입에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연소가 되고 있는 부분에 이 CO2를 방사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어때요?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야? 공기와 차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피복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피복소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결국에는 피복소화는 뭐의 일종이에요? 공기를 차단하니까. 큰 맥락에서 질식소화의 그 한 맥락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 교수님, 피복소화는 질식소화가 아니에요? 예, 맞아요. 하지만 CO2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냥 피복소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 이러한 피복소화와 질식소화가 두 개가 다 나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럴 일 없습니다. 그냥 피복소화, 질식소화는 안 나올 거예요. 피복소화로 나올 겁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제가 집에서는 뭐로 불리운다고요? 지웠네. 여보라는 표현도 쓴다는 거예요. 야가 아니라. 아까 누가 야라고 그랬죠? 자, 그런 거예요. 이름이 다르게 불리는 거예요. 유화소화라는 거는 뭐냐면 키워드가 또 있어요. 중유예요. 중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중유. 중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포인트가. 중유는 물보다 무거워요. 물보다 비중이 1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여기에 중유를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중유가 아닌 휘발리는 경우 약간 달라요. 중유야. 중유. 중유는 점성도 있고 물보다 커요. 우리가 연소에서는 또 이 중유는 특별한 게 어떤 연소를 한다고 했어요? 분해 연소도 한다고 그랬죠? 분해 연소. 중요하죠. 분해 연소. 지금 설명하는 거 약간 다릅니다. 자, 중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방사를 하게 되면 물과 이 무상으로 방사한 것이 가연성 가스가 약간 있죠. 약간 있잖아요. 가연성 가스가 많이는 아니지만 가연성 가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상으로 탁 방사하는 순간 가연성 가스하고 물하고 섞입니다. 섞여. 근데 이게 중유가 아니고 휘발리면 물이 어떻게 해요? 가라앉겠죠. 근데 중유니까 어때요? 물보다 무거우니까 중유가 밑에 있고 위에는 이 가연성 가스와 물이 그냥 혼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형성해요? 유화층을 형성합니다. 유화층. 이것을 에멀전이라고 해요. 에멀전. 그래서 에멀전 소화라고도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게 또 층을 형성해요. 어떤 층이야? 유화층이야. 그래서 그걸 유화소화라고 하는 거야. 물도 기름도 아니 어떤 층이 형성돼서 어때요? 공기를 차단해요. 그럼 무슨 소화야? 질식소화죠. 하지만 뭐라고 불리운다? 유화소화. 저희 집사람은 저를 여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다르죠? 그죠? 다른 거예요. 자, 희석소화는 여기에 있는 부분이 어때요? 수용성인 거예요. 수용성 인화성 액체가 있죠? 수용성. 물을 방사하면 희석되는 거잖아요. 방진소화라고 하는 것은 분말소화약제에 가면 키워드로 3종 그렇게 써요. 3종 소화약제. 좀 어려운데 3종 소화약제. 분말에는 어떤 게 있어요? 제1종, 2종, 3종, 4종이 있습니다. 요 3종에 뭐가 있냐면요. NH4, H2, PO4라고 하는 것이 주성분이에요. 주성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제1인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놈이 어떻게 돼요? 열분해하면 HPO3라고 하는 메타인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 메타인산이라고 하는 놈이 이런 숯이라든지 목타 이런 거에 표면 연소를 하는 거에 어때요? 방사가 되면 착 붙어요. 표면에 어떻게 해요? 착 붙어요. 표면 연소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복잡한 열분해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것은 산소와 결합해서 그대로 어때요? 연소하는 겁니다. 근데 요 3종 분말 소화약제를 딱 방사했더니 열분해하면서 뭐가 방사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메타인산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야. 그 메타인산이 이 수세 편면에 착 붙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화가 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방진소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다 뭐야? 칠식소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고, 요거에 대한 부분에서 키워드, 유화소화는 중요, 피복소화는 CO2, 희석소화는 수용성, 방진소화는 뭐예요? 3종 소화약제. 이런 부분들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기타 소화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소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소화. 우리는 불을 끄는 거야. 불을 끄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뭐야? 어떤 이론과 어떤 원리가 있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왜 연소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공부하고 왔냐 이거예요. 연소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오니까 소화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기본 원리, 이론을 배운 겁니다. 이것이 또 돼야 결국에는 소화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정말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약제라든지 소방시설, 위험물, 특수가해물에 대한 진압대책, 소화대책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어렵죠? 다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들으신 분들은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자, 우리 진도 나가야 되겠죠? 자, 한번 진도는 보고 한번 볼까요? 소화는 기본이론, 소화약제, 소방시설, 위험물. 근데 이것이 판서를 했으니까 중요성이 큰 이유는 최근에 문제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은 무엇을 선호해요? 어떤 것을 선호해요? 법에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방시설에서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포소화 설비에 대한 혼합 방식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요번에 나온 거에도 보면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그죠? 프레서 프로포셔널 방식에 관련된 내용, 프레서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에 관련된, 그러니까 포를 발생시키는 혼합 방식에 대한 부분에 질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요, 화재 안전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출제를 해버렸어요. 시험 문제가 자꾸 출제위원들의 용어나 아니면 분류다 이런 거 자체를 어디서 갖고 와서 내기를 원하냐면 이제는 아니, 법에 있는 걸 가지고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아주 좋은 다 법에 관련된 내용이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거고, 기본 이론과 소화약제에서는 어떠냐면요, 소화약제도 어때요? 반은 법규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법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은 제가 수업할 때 이게 법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어때요? 거의 법에 근거한 내용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어때요? 무리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기본 이론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명확한, 완전히 확실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